자, 대변인님 이제 가셨고요.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 등도 만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안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것인가 참여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논의하는 뭐 이런 형식들 자체를 다 지금 참여 안 하거나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적격 뭐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참석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저 대통령이 가령 뭐 원내대표, 타이간 등등 이런 모임을 하면 그것 자체에 또 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한 거죠. 이 사람들은 꼬투리 잡히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총리 인준에도 협조를 안 한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흐름을 왜 읽지를 못할까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후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 뭐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IMF 이후에 당선됐던 DJ가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울컥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여서야대의 상황 어느 한쪽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지지 때문에 잠깐 그것이 이렇게 가리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려움은 변한 것이 없고 특히 여서야대의 상황은 뭐 전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냐이지 야당 그중에서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딱 반대를 해서 강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네. 그냥 하여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명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그 반대 포지셔닝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되어 있던 거죠. 이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또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합리적 선택이 결국은 이제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들이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우선 버텨내는 것을 우선 중기적인 전술적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네. 욕을 먹든 말든 흠집은 계속 한번 내보겠다 이런 거. 뭐 그렇기도 하고 우선 예를 들어 가령 뭐 몇몇 지역, 특정 지역 한두 군데 이런 데서는 그래도 우선 바른정당을 제끼고 그래도 하여간 뭐 보수 이쪽에 거의 유일 세력으로 숫자가 어쨌든지 간에 뭐 당장 국회의 숫자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있으면 이제 기대하기는 아마 이렇게 기대하겠죠. 정치라는 게 또 정권이라는 게 늘 100점만 맞을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죠. 보통 일이 아닌 게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석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안 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지만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분, 지금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를 제외한 분들은 보고서에다가 부적격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무조건 딴지에 걸겠다. 요 스탠스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만행이랄까 폭력에 가까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정상화가 안 된 거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안 하셔야 되고 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집권 세력에 속해서 일정한 뭐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험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걱정되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 또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바로 결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되는 어떤 전국 대처의 양식 이런 것이 이제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가면 역사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락해가는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뭐 그런 뭐 것도 하여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든 저게 어떤 이러한 형국에서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서 뭐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참 그렇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후보자들을 그냥 임명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또 야당을 예우를 해주고 좀 서로 간에 큰 생채기 없이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이 경색되면 그래도 100석이 넘는 지지율은 낮지만 정당 가장 큰 파트너인데,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하여간 그런 선의 또는 취지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긋나면 뭐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내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의 일뿐이지 그게 불안정한 국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소야대라는 정말 현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사청문회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법들도 있고 해서 한번 딱 걸려버리면 사실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갈 길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까지 있고. 근데 가령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잘해서 그때까지 잘해서 승리한다. 그럼 해결되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랑 국회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예. 5년 내내 남아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렇다고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 내지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다 한들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선진화법에 의한 180석까지는 한참 멀은 것이고 해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여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 그리고 야당한테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거 참 저 진절이 나겠다 예. 그렇죠. 싶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죠. 뭐. 대선 전에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항상 발목 잡기 우리들 표현으로 시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발목 잡기 시전하면은 결국엔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습 보여주고 결국엔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은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일단 다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그런 전제하에서 그냥 임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한 체질을 갖춰 나가는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지 못하는 현실들이 예.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뭐 추경 이런 거는 거기서 조금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100점은 못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매번 지지도 80%가 나와요.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도 운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걸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완전히 딱 아주 강고한 반대 대열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조든 많이든 조만간 있을 수 있게 되면 참 답답한 것이어서 일단 그 모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도로 성의를 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지금으로서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선거 막판에 한번 이 선거 판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종의 자기 스타일의 리더십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예로 든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인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원칙을 관철해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리더십의 한 유형을 보인 것인데 이게 이제 또한 그런 면을 한편 요구받는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정말 사리가 몇 개 나와야 될 거예요. 난제이긴 한데 또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그 차관 인사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다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도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는 돌아가야 되니까 차관 인사를 해서 일정 기간은 차관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견을 하고 있었죠. 자, 대변인님 이제 가셨고요.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당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안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것인가 참여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논의하는 뭐 이런 형식들 자체를 다 지금 참여 안 하거나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적격 뭐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참석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저 대통령이 가령 뭐 원내대표 참석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안 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지만 직무 수행이 가능한 분, 지금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를 제외한 분들은 보고서에다가 부적격으로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무조건 딴지에 걸겠다. 요 스탠스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만행이랄까 폭력에 가까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서적인 상태가 정상화가 안 된 거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제 그렇게 판단들을 안 하셔야 되고 저도 어쨌든 지금 이제 집권 세력에 속해서 일정한 뭐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험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걱정되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저런 방식 또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바로 결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되는 어떤 전국 대처의 양식 이런 것이 이제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가면 역사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락해가는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도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든 저게 어떤 이러한 형국에서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봐서 뭐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참 그렇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 후보자들을 그냥 임명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또 야당을 예우를 해주고 좀 서로 간에 큰 생채기 없이 가져가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이 경색되면 그래도 100석이 넘는 지지율은 낮지만 정당 속에서 그렇게 항상 발목 잡기 우리들 표현으로 시전한다고 그러거든요. 발목 잡기 시전하면은 결국엔 국민들한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모습 보여주고 결국엔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은 임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일단 다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그런 전자에서 그냥 임명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한 체질을 갖춰 나가는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지 못하는 현실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뭐 추경 이런 거는 거기서 조금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100점은 못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매번 지지도 80%가 나와요.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도 운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걸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완전히 딱 아주 강고한 반대 대열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조든 많이든 조만간 있을 수 있게 되면 참 답답한 것이어서 일단 그 모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도로 성의를 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 지금으로서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선거 막판에 한번 이 선거 판세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종의 자기 스타일의 리더십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예로 든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인내하고 그리고 자 대변인님 이제 가셨고요.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당도 만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안 나오기로 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것에 참여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논의하는 뭐 이런 형식들 자체를 다 지금 참여 안 하거나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부적격 뭐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채택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참석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가령 뭐 원내대표 타이간 등등 이런 모임을 하면 그것 자체에 또 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한 거죠. 이 사람들은 꼬투리 잡히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총리 인준에도 협조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흐름을 왜 읽지를 못할까요? 전 그게 답답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던 후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IMF 이후에 당선됐던 DJ가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울컥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여서야대의 상황 어느 한쪽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파트너인데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잘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하여간 그런 선의 또는 취지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긋나면 뭐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내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인사청문회일 뿐이지 그게 불안정한 국면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서야대라는 정말 현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사청문회도 있고 추경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법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딱 걸려버리면 사실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갈 길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지방선거까지 있고. 근데 가령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잘해서 그때까지 잘해서 승리한다. 그럼 해결되느냐? 그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랑 국회는 별개거든요. 그렇죠. 5년 내내 남아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렇다고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 내지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다 한들 국민의당까지 합쳐도 선진화법에 의한 180석까지는 한참 멀은 것이고 해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하여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 그리고 야당한테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거 참 저 진절이 나겠다 예, 그렇죠. 싶을 정도로 할 수밖에 없죠. 뭐. 대선 전에도 그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쪽 민족 지지 때문에 잠깐 그것이 이렇게 가리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려움은 변한 것이 없고 특히 여서야대의 상황은 뭐 전혀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러냐이지 야당 그중에서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딱 반대를 해서 강한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네. 그냥 하여간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명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그 반대 포지셔닝을 취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되어 있던 거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또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합리적 선택이 결국은 이제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자기들이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우선 버텨내는 것을 우선 중기적인 전술적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네. 욕을 먹든 말든 흠집은 계속 한번 내보겠다 이런 거. 뭐 그렇기도 하고 우선 예를 들어 가령 뭐 몇몇 지역, 특정 지역 한두 군데 이런 데서는 그래도 우선 바른정당을 제끼고 그래도 하여간 뭐 보수 이쪽에 거의 유일 세력으로 숫자가 어쨌든지 간에 뭐 당장 국회의 숫자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있으면 이제 기대하기는 아마 이렇게 기대하겠죠. 정치라는 게 또 정권이라는 게 늘 100점만 맞을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뭔가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죠. 보통 일이 아닌 게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참